오케이. 학생이 한 명 늘었죠? 2명. 오케이. 아, 3명일 줄 알았다. 자, 뉴턴 운동 법칙은 내용이 좀 깁니다. 한 장 반이죠, 내용만. 한 장 반이고, 뒤에 저기 비법 특강 20쪽, 21쪽 보면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많이 내 생각인데 오늘 좀 뭐 2강은 2번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1법칙, 2법칙, 3법칙은 많이 들어봤죠. 그거 할 건데 뉴턴 운동 제1법칙, 뉴턴 운동 제2법칙, 3법칙 그런 거 보면 되는데 뉴턴 운동 제1법칙이 관성법칙, 2법칙이 커스트 법칙, 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제일 중요한 게 몇 법칙이랬죠? 2법칙. 물리 전체에서 감히 말하면 물리 전체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되게 열심히 풀이되신다. 나중에 다 찍 건데. 자, 뉴턴 운동 제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 보기 전에 힘부터 봐야 되거든요. 힘이 먼저 나오는데 힘이 합성. 힘. 힘. 쓸 때는 F. 힘의 영어로 뭐기 때문에 풀었어요? 포스죠. 지난번 말한 것처럼 포스나 파워나 에너지나 이게 다 같다 이러면 큰일 나고. 다른 거 쓰죠, 아니? 뉴턴. 오케이. 뉴턴. 전에도 말했지만은 과학자 이름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대문자 쓰요. 단위를. 소문자 같은 경우는 아닌데 한 뉴턴이라 쓰는 거고 일단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뭐와 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와. 왜? 학생 기분인데 아니 한 주에 거 까먹었어. 와. 힘은 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닌데. 운동 상태 빠르게요? 방향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속도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런 건데 이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 여기서는 어떻게 합칠 수 있냐. 왜냐면 세상에 모든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한테 가해지는 힘이 한 개일 리가 없잖아요. 최소 지금도 지금 힘이 요 책상에 있으면 2개는 가해지고 있죠. 한 개는 중력이 또 한 개 뭘까요? 의자 날 붙이는 거. 오케이 수직 확률. 감사합니다. 수직 확률. 두 가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중력만 있으면 우리 계속 밑에 뻗어야 돼요. 1층까지. 그럴 리가 없지. 우리는 항상 두 가지 힘이 존재하니까 합력이 0이라고 그러는데 힘의 합성에 대해서 좀 볼게요. 합성. 힘의 합성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했는 것처럼 길에 이렇게 금덩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내가 집에 들고 가야 돼.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N의 힘을 줘가지고 집에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나타나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7N 정도 힘을 준다 그러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당연하지. 오케이. 도와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물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 두 개를 쓰지 말고 한 개로 맞추자.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게 이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게 이거겠죠. 예를 들어서 금덩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오른쪽으로 얼마만 주면 17. 오른쪽 삐뚤한 거였지. 용서를 줬는데 자 오른쪽으로 얼마? 17N의 힘을 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합성이라고 그러고 합성. 합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나타내서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거를 알짜힘이라고 해요. 알짜힘. 이걸 알짜라는 말로 잘 안 쓰잖아요. 사실 살면서 우리가 알짜라는 말을 얼마나 쓰겠어요? 알짜 들어간 말 없죠? 없죠? 뭐 수학, 화학 배울 때 알짜 이용 이 정도? 그때 배우면 알짜라는 말을 거의 안 쓰는데 합력이라 그러기도 하고 합력. 이걸 한문으로 쓰는 이유는 쓸 줄 아는 거라서 쓸 줄 아는 거라 쓰는 건데 합력이라 쓰기도 하고 알짜임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두 가지 이상 힘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힘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을 합성이라고 그러고 그 힘을 알짜힘. 오케이. 그럼 3개도 구할 수 있고 4개도 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같은 방향이면은 너무 단순한 정도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게 보통 요런 힘을 F1, 요런 힘을 F2라 그러면 표시할 때 F1이라 그러고
요런 힘을 예를 들어서 F2라 그러면 같은 방향이면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해? 그냥 더하면 되죠. 이게 여기 우리가 말하는 알자. 오케이.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또 똑같이 길에 금덩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전히 나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동생이 나타난 거예요.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쪽으로 주면 사준대. 방해하는 거죠. 도와주는 게 아니지. 지도 욕심이 있는 거지. 가져가는 건데. 그럼 이것도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이것도 굳이 이렇게 표시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잘 알겠지만 오른쪽으로 얼마? 3만 가해지는 거랑 효과가 다를 리가 없지.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가는 게 합성. 요 힘을 알죠. 합력 혹은 알자 힘.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힘을 F1, 요 힘을 F2로 쓰면 일단 큰 힘을 F1으로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알자 힘을 더하라 그러면은 큰 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겠고 방향을 쓰라 그러면 F1하고 F2가 있을 때 F2가 당연히 더 작고 F1이 크겠죠. 방향을 구하라 그러면은 F1 방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했냐면은 지난번에 있는 것처럼 0도, 두 힘이 180도. 잠깐만. 직전 보안이라서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는 거라 보면 되겠고 이렇게 그러니까 큰 방향, 힘이 큰 방향 쪽으로 가는 거랑 같은 효과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0도랑 180도는 그냥 단순히 더해주거나 빼주면 되겠죠. 조금 이제 조금 짜증나는 게 짜증나는 게 이런 것들. 물차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은 이렇게 당기고 F1, 한 명은 뭐 이렇게 당기는데 F2 이렇게 당기는데 뭐 벡터를 구한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느낌상 보면 알겠지만 알자 힘을 구하라 그러면 왠지 요 사이쯤 들어가겠죠. 효과가 덜 이렇게 당기진 않을 거 아니야. 요 사이쯤 들어갈 건데 그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쯤 되는데 얘랑 같은 선을 끝에 그려요 이렇게. 얘랑 같은 선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럼 교점 생기죠.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요 힘을 알자면 이렇게. 요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평행사 책이 없어요. 그거 제대로 된 거 책이 없고 오른쪽에 대충 나와 있는데 왜냐면 2015 개정 물리하고는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진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뭐 평행사 변형법 뭐 이렇게 쓰는 거고 삼각형법도 있어요. 삼각형법도 있는데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사실 이건 이해는 잘 되죠. 딱 들으면 당연히 좀 가겠지. 그리고 화살표,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건 벡터이기 때문에 얘도 크기하고 뭘 말하죠?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뭐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화살표. 오케이, 화살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뭐냐? 저 나이 드니까 말하는 거하고 쓰는 거랑 이게 뭐 같이 가가지고 화살표.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크기는 길이로 표현하고, 방향은 화살표가 하는 방향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합성한다는 건 자체는 다시 말하면 화살표를 잘 더해봐 뭐 이런 거고, 그렇겠죠. 이렇게. 그냥 사변형법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건 이해는 되기 쉽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힘은 저거 두 개보다 뭐 평균보다 조금 더 크겠다. 대충 볼 텐데, 만약에 이 힘이 3개다 그러면은 계산하기 더 복잡해지겠죠. 보도선을 2개나 덮어야 되고 그걸 또 합쳐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 F1이라는 힘이 이렇게 있으면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힘을 찾기 위해서는 얘랑 똑같은 걸 그냥 이어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과 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이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걸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은 순서를 바꿔도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렇게부터 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책에 7, 8에 선이 없을 때 F2, F1 이렇게 해도 더 있는 거는 결국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런 차이가 없겠고 더 좋은 거는 힘이 3개든 100개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이어 붙여가지고 끝
처음과 끝만 연결하면 끝.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삼각형법이라 그러는데 그냥 책에는 안 나와 있고, 지금 이게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더 보태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개념당이 나온 거죠. 힘의 표시법은 그런 식으로. 근데 하나 특징은 있어요. 특징은 0도를 이루면 힘이 커지죠. 180도를 이루면 힘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저 두 힘의 각도가 작을수록 힘은 커지겠고, 커진 효과 생기겠고, 저 두 힘의 크기가 점점 각이 커지면 힘이 줄어드는 효과.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얼마나 이상한 까지 받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덮칩시다. 이렇게. 아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군대 가면 저기 작업하는 사람들 지목이잖아요. 뭐더라? 취사지원 갔다가 김치통 옮겼나 이랬는데 그 노란색 바구니 그 김치 막 담아가지고 옮겨 그러는데 어떻게 옮기냐면 꿈에도 그립시다. 이렇게 그러려면 올해 3일에 안 그리는데 노란 김치통이 있으면 요런 식으로 잡아서 계속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사람 팔이 이렇게 내려와야 힘이 덜 들겠어요? 이렇게 들어야 힘이 덜 들겠어요? 내려가야 되죠. 근데 군대 가니까 뭐 저끼리 뭐 고등학교 때 배웠지. 팔을 벌려야 돼. 이래가지고 팔을 벌려가지고 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고 어이가 없어서 물리 이상하게 한 10명 되는 사람이 다 팔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막 좁힐수록 힘이 더 들고 벌리면 이제 쓸데없이 옆으로 당기기가 생기니까 쓸데없이. 왜냐면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은 항상 어땠습니까? 항상 똑같죠. 얘도 mg고 얘도 mg면 똑같은데 굳이 팔을 벌리면 더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힘을 좀 효과적으로 주고 싶으면은 두 힘이 나란한데 이제 각도가 0도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만 좀 알아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책에 힘의 평행하면서 나와 있고 팔자 힘, 한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인데 그걸 구하는 과정은 합성, 책에도 잘 나와 있고 같은 방향은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빼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가 이렇게 약간 비슷한 경우니까 그때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건데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는 약간 좀 안 맞고 그냥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학교생에서 약간 추억에 젖으신 분들이라면 낼 수 있겠죠. 이렇게 수행 평가 비슷하게 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1법칙. 이제 1법칙. 지난번에도 1법칙 살짝 언급을 했는데 자 뉴턴의 1법칙 제 1법칙 적혀있기는 무슨 법칙? 관성법칙. 의가 붙었나요? 없죠. 우리 습관적으로 자꾸 의를 붙이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질량 보존 의 법칙. 그 의 왜 붙이는 거예요? 그걸 왜 붙이는 거예요? 일정 성분 비의 법칙. 의 왜 붙이는 건지. 네? 영어 공부했어요. 아 그래서 완성법칙. 근데 요즘 그냥 의가 없어요. 의 다 빼고 필요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관성법칙이라 그러는 거고 절대 관성력을 개입하면 됩니다. 이거. 뭐를 개입하면 된다고요? 관성력을 개입하면 안 돼요. 이거. 관성력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가짜 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힘인데 이 관성은 말 그대로 성이 말 그대로 성질 누구나 가지는 성질. 우리 지금 관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관성 다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왜 관성이 왜 있겠어요? 관성을 쉽게 말하면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면 성질이거든요. 왜 있겠어요? 질량이 있으니까. 내가 질량을 가지니까. 바꿔 말하면 저 질량 이거는 관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관성의 크기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좀 비례하냐면 질량이랑 비례합니다. 질량. 그러니까 좀 무거운 사람이 한번 전진하면 잘 안 움직인다는 뜻이고 그 좀 무거운 사람이 한 번 움직이면 못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탁구공을 들고 이제 쌤한테 이렇게 던지면 잘 멈추겠죠.
왜냐면 질량이 가벼운 거는 관성이 적어서 계속 운동하는 성질을 금방 잃어버리는데 이렇게 볼링공을 이렇게 치면 막다가 죽겠죠. 왜냐면 볼링공은 무겁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갈릴 수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멈추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게 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질. 그러니까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걸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조건이죠. 조건은 아까 배웠던 자 이거 알짜 열습이다 하는데 알짜 힘이 0 우물차한테 가해지는 힘이 전혀 없을 때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이게 이 법칙이랑 연결되긴 하는데 요게 없으면 뭐가 0이라고 그랬죠? 슬쩍 이 법칙 넘어가면 가속도가 0 가속도는 빠르게야 방향의 변화인데 빠르게 방향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되겠고 책에도 뜻이 나와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아 녹색 아니겠구나.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알츠하임이 0일 때라는 조건이 있고 1번 정지에 있는 물체 첫 번째 0m/s였던 애는 계속적으로 뭐를 유지? 0m/s라고 하는 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난번에 봤던 이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 책에는 이렇게 표시한 데 있는데 등속 직선 운동. 이 속이 속력이랬어요. 속도랬어요. 속력. 직선 있잖아. 방향은 있으니까 빠르기만.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얘도 특별한 힘이 가해지지 않거나 알짜임이 0이면은 계속 뭘 유지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뭐 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유식한 말이 아니지 물리에서 무슨 관성? 오케이 정지관성 정지관성이라 그러는 거고 요거는 운동관성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정지관성이든 운동관성이든 뭐에 비례한다고요? 오케이 질량 M이 질량 매스 질량이 무거우면 아까 말했지만 무거우면은 멈추기도 힘들고 정지시킨 걸 움직이기도 힘들어지고 한번 움직이면 멈추기도 힘들고 근데 가벼운 애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배우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질량을 어떻게 배웠어요? 질량을 뭐 당연히 킬로그램이 나올 거고 질량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물체가 가지는 그 고유한 양. 오케이. 제가 지금 몸무게가 거의 78kg이거든요. 아니, 내 몸무게 질량이 거의 78kg이고 무게가 맞대요. 78kg인데 이게 달가면 어떻게 돼요? 내 물질 고연양이 왜 바뀌냐고 바뀌잖아. 그렇게 맨날 바뀌고 애들이 6분의 1로 안 줄어듭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가면 내 양이 6분의 1로 줄어들 리가 없죠. 머리가 남나? 그럴 리가 없잖아. 똑같은 건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돼,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배우고 했는데 이거를 관성의 크기로 무슨 크기? 관성의 크기라고 해석하면 돼. 질량은 관성의 크기다. 왜? 클수록 관성 크니까 작을수록 관성 작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 두 가지인데 얘가 하나 나오지 얘가 책에 소개되어 있고 정지에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손잡이와 승객의 몸이 뒤로 쏠린다. 뒤로 쏠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럴 리가 없지. 말이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버스를 이렇게 칩시다. 자 이렇게 있었어. 0m/s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칩시다. 이렇게. 아까부터 좀 낫죠? 네. 갑자기 이렇게 확 움직인다 생각하면은 자, 이 사람 몸은 뭐 하려고 하고 있다? 정지하려고 하고 있다. 오케이. 근데 뒤로 넘어진다 그러죠? 그럼 뒤로 넘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정지하려고 하는 건데 유일하게 버스랑 붙은 데가 어디? 두 발. 그 두 발이라고 하는 게 누구랑 누구를 따라가 있어요? 버스를 따라가면 발이 이렇게 바뀌겠지. 다리 4개가 있네? 자, 에레바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발이 따라가니까 이 몸뚱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 느낌에는 뒤로 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성력을 언제 쓰는 거냐면 지난번에 말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느끼는 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이 사람은 과속 좌표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하다 뒤로 뭔 힘이 있나? 그게 관성이에요. 있지도 않은 힘인데 이 사람 혼자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손잡이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 이거 손잡이 이렇게 있으면 유일하게 붙어 있는 곳이 어디죠? 저 끝부분이죠, 부분. 그러니까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은 요 부분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뒤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뒤로 간 게 아니죠, 실제로. 그럼 이 사람 이거 보고 뭐 느끼겠어요? 뒤로 뭔 힘이 있나? 관성력, 있지도 않은 힘. 그런 거 해석이 없죠, 있을 수가 없지. 참고로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있지도 않은 힘인데 오른쪽 방향 가속도 오면은 관성력도 꼭 반대로 나타나요. 가속도 방향 반대 방향. 뭐 그런 힘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죠, 이거는 뒤로. 버스가 앞으로 가는 거지. 오케이.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약간 등소 이거 직선 운동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약간 좀 딴 얘기. 버스 타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타고 있다 칩시다, 이렇게. 머리통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위에서 봤으면. 이게 사람 어깨야. 차가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 몸통도 이렇게 앞으로 갈 거고, 이 어깨에 있는 빨간 점도 이렇게 하겠죠. 잘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코너를 틀어.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어떻게 해요, 버스는? 우회전하니까 버스가 사람을 들이받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 바깥으로 밀리네, 뭐 이런. 그런 일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 걸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있지도 않은 힘인데 이 혼자 느끼네. 그러니까 관성력이니까. 그러니까 관성법칙 설명할 때 관성력이라는 개념은 안 써도 돼요, 사실. 관계가 없는 힘이라. 관성은 그냥 성질이라고. 관성력은 말 그대로 힘이고 관성은 성질이고. 그러니까 이름 닮았다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이거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 좀 해주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얘가 있는데 이불을 턴다 뭐 이런 거, 옷에 먼지를 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대상이 먼지겠어요, 이불이겠어요? 먼지겠지. 그러니까 툭 치면 이불 움직이는데 이불과 먼지가 분리되니까 먼지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지된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얘도 정지된 대상이 얘고 얘 정지된 대상이 이거고, 뭐 이럴 때 적용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네. 오케이. 뭐 얘가 두 가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버스가 등수지선 운동, 그러니까 운동 관성 대표적인 예인데, 버스가 앞으로 잘 가다가 점점 느려지면은 즉 0m/s를 찍으면은 힘을 어디로 받고 있다는 뜻이죠? 왼쪽.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린가 오른쪽 갔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니까 뒤로 갔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쏟아진다? 앞으로 쏟아지죠. 교통사고나 보면 이렇게 좌측면 들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슈퍼맨처럼 이렇게. 막 들고 나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 무슨 운동 알고 있었다? 등속 직선 운동. 버스도 등속 직선 운동, 사람도 등속 직선 운동인데 갑자기 봐봐요. 갑자기 버스가 멈추면 이 신수중에서 누가 멈춰요? 두 발만 멈추겠죠. 붙어 있으니까 마찰력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유체이터를 아니고 이렇게 할 거야. 손잡이도 마찬가지. 이 손잡이라고 하는 것도 잘 붙어 있는데 이 부분만 멈추려 그러니까 얘가 마치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데 실제로 가는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운동관성의 대표적인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넘어지는거나 잘 앞으로 가다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는 거랑 차이가 없죠. 왜냐면 돌풀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내 발부터 멈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쏟아져 넘어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 나갔을 텐데 천장에 이 추를 매달고 밑에 실이 이렇게 있고, 이거 A 실이고 갑자기 추억에도 좀 잡힌 실이고 갑자기 잡아당기면 어디가 끊어질 것인가. 자, 그러려면은 일단 조건은 이 추는 무거워야 좋을까요? 가벼워야 좋을까요? 무거워야지. 무거울수록. 왜?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관성이 크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꼭 물어보는 게 이건데 천천히 잡아당기면 어디가 끊어진다? A가. 왜 그러냐면 일단 빨리 잡아당기면 얘가 끊어진다는 건 이건 알겠죠? 왜냐면은 얘는 계속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지하려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끊어질 텐데 천천히 당기면 얘가 끊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가 이렇게 잡아당긴다 치시다 이렇게 여기 잡아당긴다 치시다 그럼 B 입장에서는 이 힘이 이 C라고 하는 거에 F만 가해지는데 이 A라고 하는 애는 이 F란 힘이 F란 힘도 가해지지만 이 추가 G와 이 추를 잡아당긴 힘도 같이 가해지니까 그러면 확률적으로 누가 빨리 좀 끊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죠. 힘이 지금 2개 가해지고 얘는 1개 가해지니까 빨리 약해진 게 있죠. 뭐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게 빨리 잡아당기면 뭐 이거 끊어진다. 천천히 잡아당기면은 이거 끊어진다. 뭐 근육도로지 문제 나올 수 있고 뭐 되게 많이 봤죠 이거는. 하여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고 오른쪽에 있는데 갈릴레이 사고 실험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써야 되겠다. 옛날 사람들은 물체가 움직이려면 꼭 뭐가 필요했다. 힘이 필요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봐요. 힘이 필요해 이거. 필요 없죠. 힘 없어도 잘 가잖아요 이거.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생각해봐 이런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레이 무슨 실험? 사고 실험. 사고 실험. 액시던트가 아니고 생각해보라고. 띵킹해보라고. 사고 실험. 이거 이제 몇 개 있는데 뉴턴의 사고 실험도 있어요. 사고 실험은 생각해봐 뭐 이런 실험인가. 물리학자들이 참 좋은 게 종이와 펜만 있으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물리학자인데, 그 파는 거 보면 막 흰 가운 입고 무슨 화학자처럼 나오잖아요. 이런, 그럴 리가 없지. 무슨 아인슈타인이 이런 물리학자인데. 자, 사고 실험 생각해보라는 실험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은 조건을 마찰이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랬을 때 요렇게 생긴 걸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공을 이렇게 불려요. 그럼 알겠죠? 이게 점점 뭐가 되죠? 지난번에 이거 이상해져가지고 화살표 이상해져가지고 점점 빨라지다가 올라가면 점점 뭐가 돼요? 이렇게 느려지다가 결국 여기서 멈추겠는데 이 높이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 시대 사람들도 알았거든요. 알았지.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겠지.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기울이면 어떻게 돼? 이게 그럼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올라가다가 느려지다가 멈추겠지. 그럼 또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야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그래서 성질나죠 이제 성질. 당연히 까지도 멈추겠지. 왜 자꾸 묻는 거냐? 그랬을 때 이제 허를 찌르기 마지막 세 번째 거. 이거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게? 느려졌다 멈추잖아요. 느렸다 멈추잖아요. 느려졌다 멈추잖아요. 얘는 안 느려지겠죠? 가해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 있지. 중력이 있지. 수직항력이 있지. 알짜 힘이 0. 힘이 없다는 거야 좀 사기고. 알짜 힘이 0인데 계속 일정하겠죠 이렇게. 느려질 가능성 없이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꼭 힘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만약에 등장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왜 나오지 싶을 텐데, 이게 왜 가능성이 싶을 텐데, 옛날 사람들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 즉, 안 느려진다는 건데,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케이, 등수지수.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뭐 그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말을 했지만 좀 지우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더운 거 같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우주공간에서 여기다 할까? 우주공간에서 뭐 질량이 m인 애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속도 v를 가지겠죠? 얘를 던졌어요. 이렇게. 던지는데 내 손을 떠나는 것부터는 힘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이게 우주공간이라 그러면은 공간만 무한하고 시간만 무한하면은 영원히 가겠죠. 뭐 저거랑 같은 실험이죠. 다를 리가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위해서 꼭 힘이 필요한 거는 아니다. 뭐 그런 조건에서 간다고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런 내용이니까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2법칙 갑시다. 2법칙. 제 2법칙.
이름이 무슨 법칙? 가속도 가속도 법칙. F는 M에 그러면 안 되고 A는 F분의 F. 다시 A는 뭐예요? M분의 F라 그랬었고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고 여기 나와 있는 A하고 F라고 하는 거는 무슨 관계로 했죠 이게? 인과관계라니까. 인과관계. 또 시작이다. 인과관계라니까. 인과관계. 인과관계. 그거고 비례. 그러니까 비례 수밖에 없고. 라고 수학생들이니까 정비례 이런 거 어쩔 수 없는데 비례. 오케이. 이렇게 봐야 되겠고. 아까 말했지만은 요거랑 얘는 이제 반비례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1법칙이 보여야 돼요. 여기서 1법칙이 보여야 된다. 왜? 빠르게 방향 변하잖아. 근데 얘는 질량이잖아. 질량 무슨 크기? 질량 무슨 크기? 그래서 관성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빠르게 방향이 안 변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반비례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법칙이 보여야 돼요. 1법칙이. 질량 크면 빠르게 방향이 안 변한다. 그걸 열심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걸 한 줄 이쁘게 쓰면은 F는 MA 이렇게 쓰고 F라고 하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뭐가 있을 때 질량이라고 하는 뭐가 있을 때 조건이 있을 때 뭐가 뭐를 만들어낸다? 힘이 가속도를 만들어낸다. 여기 힘은 이게 알짜일 수도 있고 외력일 수도 있고 힘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요러한 원인이 뭐를 만들어낸다? 가속도라고 하는 뭐를 만들어낸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해주죠. 해석은 그렇게. 하여튼 그게 이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겠죠.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겠죠. 그러면 얘가 0이면 뭐가 되죠? 가속도 얼마죠? 0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0m/s였던 애는 알짜임이 없으면 계속 얼마? 0m/s. 1m/s에도 알짜임이 없으면 1m/s 쭉 가서 속도가 v였던 애는 계속적으로 속도가 v. 근데 이게 몇 법칙이죠? 1법칙이지. 갑자기 2법칙에서 1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1법칙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건데 특수한 케이스 알짜임이 얼마인 경우 0인 경우를 따로 정리해 놓은 게 1법칙.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성이고 이게 정지관성이지. 정지관성. 특별한 경우. 요건 뭐예요? 요거는? 운동관성. 등이 뭐예요? 운동관성. 운동관성. 오케이. 너무 다르겠지, 자. 그러니까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랑 관성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포함됐다. 가관이죠. 이렇게. 가속도가 이제 안에 관성 법칙이 이 안에 포함됐다. 요걸 다 특별히 요걸 이제 1법칙, 요걸 특별히 2법칙인데 나중에 특수 상대성 이론 배우잖아요. 이거 배울 거예요. 아니 전에 특수 상대성이죠. 그걸 배울 텐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거든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 1,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 2. 옛날에는 2009개전 같이 있었고 애들 겁나 힘들어했는데 저게 뭐야 이랬는데 나중에 말하겠지만 관성 좌표기라는 게 있고 가속 좌표기라는 게 있어요. 관성 좌표기가 특별하겠어요? 가속 좌표기가 특별하겠어요? 이게 특수하겠죠. 이거랑 관련된 게 특수 상대성이에요. 이거랑 관련된 게 일반 상대성. 그렇게 배울 거예요. 어쨌거나. 아주 이런 점이기 때문에 이 법칙 안에 1법칙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시작한 거 보니까 알겠지만 가속도 법칙 뜻 적혀 있는데 F는 A부터 안 나오죠. A는 M분의 F부터 나오죠. 절대 이게 처음부터 F는 M이 안 나와요. 그거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힘관 공식이 아니라 가속도의 정의를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어떤 특별한 그냥 외워서 푸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뜻을 뭐 찬찬히 뜯어봐야 되는 공식들도 있죠. 되게 잘 봐야 돼요. 이건 어떤 뜻인가?
되게 좀 찬찬히 잘 뜯어봐야겠죠. 이게 이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고, 탐구 실험에도 결국은 말은 그거야. 이 법칙 제대로 이해했냐 그건데, 탐구 실험. 수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탐구 실험 맞지? 탐구 실험. 첫 번째 실험을 좀 보면 알겠지만, 수의 질량이 일정한 경우 함수 적혀져 있는데,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실험 1은, 실험 1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이 일정한 경우라고 묻고 있는데, 뭘 써도 관계없는데, A는 n분의 F라고 합시다. 근데 뭐가 일정하다고요? 질량 일정하지. 그럼 얘랑은 수학적으로는 정비례. 정비례. 그러니까 이 물체한테 가해지는 힘이 1대 2대 3 이렇게 늘리면 그 물체에 나타나는 각도도 몇 대 몇으로 나타난다? 1대 2대 3으로 나타난다. 열실에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법칙 제대로 이해했냐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 그래프 나와가지고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책에 뭐 속도 시간 그래프면 기울기가 뭐겠어? 속도 시간 그래프면 기울기가 뭐죠? 가속도잖아.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적힙시다. 그럼 가속도가 얘가 제일 크죠. 예를 들어서 얘가 A라는 가속도, 얘는 2A라는 가속도, 얘는 3A라는 가속도라 그러면 틀림없이 얘한테 줬을 힘이 여기 줬을 힘을 F라 그러면 얘는 뭘로? 2F를 줬을 것이고 얘는 얼마? 그 뜻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증가한다. 우리 책에도 뭐 똑같이 나오죠. 1F, 2F, 3F. 가속도 기울기라고 하는 게 1대 2대 3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뭐 그런 거를 보면 되겠고.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는 이건데 가속도와 힘 그래프. 가속도, 힘. 비례 반비례? 비례. 비례. 기울기 일정한, 그러니까 비례한다는 뜻이니까 정비례라면서요. 정비례. 되게 좋은 말, 정비례. 이거 책에 나가는 것도 똑같이 F일 때 A, 2F일 때 2A, 3F일 때 3A.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조건이 여기 있어요. 조건. 질량 일정. 오케이. 질량 일정. 못 써야 되냐? 질량 일정. 요게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실험 첫 번째 실험이고, 두 번째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죠. 똑같이 실험 2번 실험 2. 실험 2 이렇게 되면 A는 똑같이 뭐분의 뭐 n분의 f인데 요게 일정. 맞죠? 요게 일정. 그럼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늘리는 방법은 추를 하나, 둘, 셋 올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1대 2대 3 이렇게 바꾸죠. 그럼 가속도가 얼마죠? 이게 이제 반비례니까. 그렇죠. 이거 봐봐 3대 2대 1 그러고. 얘들 참 다 틀리잖아. 그것 때문에 수학 시간도 그렇고 다 틀리고 그러는데 6대 3대 2. 6대 3대 2. 다 틀려오잖아 애들. 3대 2대 1. 쌤 왜 틀리죠? 이러가지고 아니 계산 거꾸로 해야 될 거 아니야. 2개면 바꿔도 되는데 3개면 바꾸면 큰일 나죠. 잘 알죠 애들 많이 가르쳐 봤으니까. 나도 맨날 계산을 해봤니?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손으로 써봐 안 틀리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6대 3대 2. 우리 저희가 그래프가 보면 알겠지만은 기울기가 6대 3대 2. 6대 3대 2. 3대 2대 1이 아니고. 다시 속도 무슨 그래프? 시간 그래프 뭐 짧게 그린 거야 좀 따라. 걔가 기울기 6. 얘가 기울기 대충 3. 얘가 대충 기울기 1에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얼마? 질량이 m, 2m, 3m 이렇게 나올 때 가속도는 얼마? 6a라 그러면 얘는 3a, 얘는 2a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조건이 뭐가 일정? 힘 일정. 여기서 말하는 알짜일 수 있는데 힘 일정하니까 가속도랑 질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다. 이렇게. 이제 그려지면 되겠고,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 실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물리 보면. 자꾸 이제 애들이, 어제도 그 얘기 했는데, 쌤, 저는 물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수학을 못해요. 그러길래. 수학 못하면 물리라 그랬는데, 화학이 더 어렵다.
화학 연립 계산이 더 어렵다. 지금 말해도 좀 먹혀요 애들한테. 안 믿거든. 엄마들도 그렇고 이상 미신 있잖아요. 물리 잘하려면 수학 잘해. 이게 무슨 고등 수학이라고 이게 보통 중등 수학이지. 자 이렇게 보면 되겠는 건데 자 적용이 이게 조금 내용이 있어요. 적용이. 첫 번째는 이 법칙 적용 다 있는 거 보이죠? 적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적용이라고 하는 게 여기다 씁시다. 운동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방정식. 무슨 방정식? 운동식. 내가 무슨 과학생이니까 방정식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자, 운동방정식. 무슨 수학생도 아니고. 자 이게 뭐냐면은 뜻은 그거예요. 뜻은 두 개 이상의 물체가 물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죠. 한 덩이처럼 움직일 때의 운동 분석법 이거거든요. 책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저기 아까 슬쩍 봤을 때 저기 비법 특강 20쪽에 나와 있는 비법 특강 그 내용이거든요. 오케이. 자, 문자로 쓰는 것보다는 숫자로 쓰는 게 낫습니다. 애들도 숫자는 잘 푸는데 문자 못 풀어요. 세 문자 계산 약한데. 그래 문자 계산 한다고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숫자 계산하면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물체 있어요. 그리고 뭐 A라는 물체, 또 B라는 물체, 뭐 마찰 같은 거 없다고 칩시다. 전혀 없고. 얘는 2kg, 얘는 3kg. 자 이렇게 칩시다. 그랬을 때 뭐 이런 거예요. 얘한테 예를 들어 10N의 힘을 주게 되면은 어차피 애들이 한 덩이로 움직일 텐데 가속도가 얼마겠느냐 라든지 서로 A가 B한테 주는 힘, B가 A한테 주는 힘이 얼마겠느냐 이런 거 묻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것도 하려면 사실 삼법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삼법칙 간단하게 설명하면 삼법칙 간단하게 갑자기 삼법칙 무슨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작용 반작용 법칙 이런 건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일단 작용의 영어는 뭐죠? 몰라요. 액션. 반작용. 리액션이겠지. 액션 리액션 법칙. 쉬운 거 물어보겠죠 제가. 저는 영어를 쉬운 거 많으니까. 어려운 거 몰라요. 액션 리액션인데 쉽게 말해서 A가 B를 뭐 밀든 당긴 이렇게 서술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손이 뭐 벽을 민다 뭐 이런 식으로 뭐든지 모든 힘은 주어 목적어로서 서술이 돼요 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힘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필사 갔다 가지고 막 근육을 이만큼 키워가지고 팔봐 힘 세지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 그걸 80을 해봐야 알지. 실제 내가 군대 후임에 애들 그런 짓 하더라고. 헬스해가지고 이만큼 하더라고. 힘세 이러길래 갑자기 80만 원 하나 나와라. 쥐가 힘 세다고. 내가 이겼어. 하나가 있는데. 응? 뭐야? 이겼는데. 이거 겨뤄봐야 하는 거죠. 힘의 크기. 그리고 그러면은 B가 A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밀겠죠. 그 증거가 이게 아프잖아요, 여기도. 벽이 나를 밀까지 아플 거 아니에요. 쌤 벽은 안 살아있잖아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벽도 살아있든 뭐 안 살아있든 살아있든 아니 당연히 벽이 나를 밀 수 있지. 궁금하면은 인라인 타고 이렇게 밀어보면 알잖아요. 뒤로 밀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가 뒤집히게 해석되면은 작용 반작용 관계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찾기 쉬운 힘이 거예요. 주어 목적어 반대인 힘 무조건 뭐라고요? 작용 반작용. 이거 못 찾는다니까 애들이. 이렇게 쉬운 거야. 그래서 걔들 이 주어가 뭐게 뭐 물어보고. 은능이가 같은 거 아니고 주어란다 이렇게 말하죠. 목적어가 뭐게? 을르리를 가는 거란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 좀 왜 그러지 얘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요 힘을 표현한다 그러면 누가 누굴 미는 힘? 다시 해야지. 힘이 얘가 B를 미는 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겠죠. 크기 같아요. 크기가 보면 다를 수가 없어요.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는 똑같아요. 그 작용선상에 따른 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힘을 F라 그러고 얘를 스몰 F라 그러면 저 F 구할 수 있겠어요 혹시?
그러니까 F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F가 얼마 되냐. 자, 이제 이게 운동 방식이지. 이런 거구만. 혹시 찍어봐요. 얼마쯤 되는지. 센스 있는 애들 맞추던데. 보통 대충 얼마겠군 하면서. 아, 가면이 맞추더라. 나 가기가 엄청 해. 중3 맞추더라. 감이 안 와요? 뭘 묻는지 모르겠어요. A가 B를 미는 힘이 얼마일까? A가 B를 미는 혹은 B가 A를 미는 힘이 얼마일까? 1m. 아, 10도를 밀고 10으로 밀면 얘는 멈추고 얘만 움직이겠네. 아, 그래. 아. 그러니까 한덩이처럼 움직인다. 한덩이처럼. 한덩이로 움직인다. 아, 생각해 얘를 미는데 얘는 가면 배 움직일 리가 없잖아. 그렇지, 너무 부릴 그렇지.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5 오겠네. 5 오겠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가? 정답은 6. 6m. 왜 6인데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운동 방식이에요. 아, 일단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 책에는 자세히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구해요. 첫 번째부터 가수부터. 근데 이거나 차이 없겠죠. 네. 한덩이 움직이니까. 오케이. 누구는 빠르고 누구 느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걸 구하는 방법은 n분의 f인데 이렇게 m이라고 하는 거는 오. 전체의 질량. f라고 하는 건 그냥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외력.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거는 제가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A의 알자 힘과 B의 알자 힘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F는 이러면 되겠지. 그렇죠. A는 다 똑같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두 개 구해줘요. 합은 10이 나와야 돼요. 10을 줬기 때문에 그 10을 나눠먹게 하는 거니까. 10을 나눠먹게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세 번째라고 하는 거는 자 서로 주고받은 힘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 10이 달려있으면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10이 달려있는 힘을 뭐라 그랬죠? 장력 T. 장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구할 수 있는데 자 저게 왜 6이 나오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나중에는 좀 자동으로 되고 지금 막 저거 온다고 이러는데 일단 첫 번째 10N이라고 한 이렇게 쓰잖아. 총 몇 킬로그램이죠? 5kg이죠. 그 다음에 가해지는 힘은 10N이죠. 그러면은 가속도가 2m/s 제곱. 둘 다 오른쪽으로. 얘도 오른쪽으로 2m/s 제곱. 얘도 오른쪽으로 얼마? 2m/s 제곱. 그럼 보일 텐데. A의 알자 얼마 나오죠? 녹색으로 할까? A의 알자 얼마 나오죠? 4. 그렇죠. A의 알자 힘. 나중에 뭐 하겠지? 자, A의 알자 힘은 MA니까 4m. MA니까 보이죠? 뉴턴 보이죠? 합이 얼마 나와요? 처음과 똑같이 10 나오죠, 이거.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10이 커요? F가 커요? 10이 커겠죠? 10N 빼기 뭐 얘를 보면 되겠죠.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화살표가 얘한테 두 개만 가해지고 있잖아. 얘만 보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따로 보면 돼요. 그럼 F가 자동으로 얼마? 6. 근데 얘는 보면 누구만 가해지고 있죠? F만 가해지고 있죠. 근데 F 얼마라고? 6이라며. 맞네. 잘 보이네 그래. 그래서 6. 됐죠? 그러면 이 물체를 반대로 뒤집으면은 저 F 바퀴가 바뀔까요? 무거운 이제 앞에 두고 이제 가벼운 애를 뒤로 두면 바뀌어요. 네. 진짜? 4N으로 바뀌어요. 바뀌지. 지금 잘 찍었어야지. 자, 아, 다시 한번. 바뀌겠네. 바뀌겠지. 그렇죠. 이렇게 무거운 애가 이렇게 있고 가벼운 애가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이 뭐 3kg, 2kg 해도 가속도는 둘 얼마? 2m/s.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쪽으로 10N 가해지고 있는데 얘가 얘를 얼마로? F로 밀고 얘가 얘를 F로 밀죠. 근데 어차피 얘는 R자 얼마 나야 돼요? 4 나야 되니까 F는 4. F는 4. 그래서 10에서 4 빼면 6. 바뀌어야 되죠. 이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좀 응용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순서 바꾸면 힘 바뀝니다. 오케이. 기획 먼저 가면 되네. 그래 봐. 어쨌거나 이게 연습해서 풀면 되겠고. 두 번째가 유형인데
물리가 생각보다 칠판 많이 쓰죠. 뭐 내용 보면 몇 줄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안에 숨은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 듣다가 부지런히 해 이러는데. 자, 이건 유형을 좀 봐야 돼. 첫 번째는 저렇게 붙임 물질. 두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알아야 돼요. 유형 몇 가지 설명하는데 똑같이 합시다 이것도. 이제 뭐가 매달려 있는? 실이 매달려 있네. 그 애들 장난감 있잖아요. 큰 거북이 뒤에 작은 거북이 따로 있잖아요. 오랜만에 때 이거 사고 싶고 그랬는데 못 사줬냐 저거 이러면서. 자, 똑같이 합시다. 이거 오른쪽으로 실으시는 거예요. 편의상 요거 A, 요거 B, 요거 2kg, 요거 3kg. 자, 줄은 압축은 안 되죠. 그렇잖아. 줄 어떻게 압축해? 근데 줄을 당길 수는 있죠. 그러면 줄에 가해진 힘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고무줄도 압축돼야 안 돼요. 고무에도 압축돼요. 근데 당기는 지죠. 근데 용수철은 누를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뭘 다뤄도 관계는 없는데, 당길 수만 있으면 저기 고무를 달 때, 용수철은 똑같은데, 실을 달 때 다 똑같은데, 그러면 실은 B를 당겨야 안 당겨요? 당기겠죠. 팽팽해서 당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실은 A도 당겨야 안 당겨요? 당기겠죠. 요쪽 당기겠죠. 근데 그 힘은 T로 똑같아요, 장력이. 그러니까 팽팽한데 어떤 쪽은 덜 팽팽하고 어떤 쪽은 더 팽팽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실인데. 그렇게 불가능하지. 이쪽은 되게 단단한데 이쪽은 막 헐겁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힘은 같다고 보면은 저 T 구할 수 있겠어요, 눈으로? 센스 있는 사람들 저 구하더라니까. 아까 똑같잖아. 이거 똑같죠, 얼마? T 얼마?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이제 대졸자들은 중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얼마나 빨리 찾나. 그게 컨셉이죠, 우리 컨셉. 근데 이게 이제 센스 애들은 금방 찾는다니까. 센스 애들은 저게 뭐죠? 오, 이러고 한다는데. 아까 5그랬는데 지금 5분이 싫어, 이제. 똑같잖아. 똑같은데. 한번 똑같이 해봅시다. A는 5kg 곱하기 분의 10N이니까 얼마? 2m/s 제곱인데 둘 다 방향은 오른쪽이죠. 굳이 위에 안 쓸게요. 그러면 A의 R자임을 구하라 그러면은 MA라서 얼마? 4N. FB를 구하라 그러면은 MA니까 얼마? 6N인데 자, A만 보면은 가해진 힘이 누구밖에 없다? T밖에 없다. 그럼 이게 뭐 T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B를 본다 그러면 힘이 몇 개 가해지고 있다? 2개 가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10이 크겠어요? T가 크겠어요? 10이 크니까 오른쪽 가겠지. 그러니까 T로 가면 이렇게 해도 T를 얼마?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다. 이게 운동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운동방정식. 그 실.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 순서 바꾸잖아요. 그럼 저 실은 부담을 더 느낄까요? 덜 느낄까요? 더 느끼겠지. 6m 느끼니까. 그러니까 뒤에 따라온 애가 무거우면 실이 잘 끊어지고 뒤에 따라온 애가 가벼우면 실이 덜 끊어지고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이거 바뀌면은 이거 숫자 6으로 바뀌겠죠? 보이죠 이제 슬쩍? 요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요런 게 있, 요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는 세 번째 이것도 있어요. 도르래를 이용하는 거. 도르래. 물리 1에서는 고정 도르래밖에 안 배웁니다. 움직 도르래 안 배워요. 올해 중학교 때 배우는데. 자, 고정 도르래. 도르래라는 글씨는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L자가 어인지 아닌지. 지금 15쪽에 나와 있는 그림. 15쪽에는 무슨 계산 돼? 문자 계산, 숫자 계산. 개념 더하기 문자 계산. 문자 계산이잖아요. 우리는 숫자 계산 합시다. 숫자 계산.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딱 칩시다. 이렇게. 살짝 봐도 오른쪽이 더 크죠? A이고 B이고. G값을 9.8로 하지 말고 10m/s로 둡시다. 그러면 질량 2kg짜리는 중력이 얼마, 무게가 얼마라고 했었죠? 그래서 2kg짜리다. 그럼 중력 크기 얼마? 20N. mg. 맞죠? 20N. 얘가 3kg이면은 얼마요? 30N이겠죠. mg니까. 이쪽은 바로 쓸게요. 얼마? 20N.
요거 얼마? 30뉴턴. 됐죠? 오케이. 그러면 묻는 게 시리에 당겨 안 당겨요? 당기겠지. 시리에 당겨 안 당겨요? 당기겠죠. 요거 T면 이것도 얼마? T. 계산해 주겠어요, T 혹시? 옷을 어렵다. 이거 어렵지. 이거 좀 비슷해요. 갈 때는 20m/s로 갔다. 올 때는 30m/s로 왔다. 평균 25 아니죠? 알죠? 애들은 25 그러잖아. 그거 비슷한 거예요. 24잖아 이거. 오케이. 24겠지. T 얼마나 오죠? 24요? 24. 방정에서는 24. 관계가 없는 게 나와요. 30에도 관계, 20에 관계 없는 그런 이상한 게 나와요. 오케이.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0N하고 30N은 일단 같은 방향의 힘이에요. 반대 방향의 힘이에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지. 이거 같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같다 그러면 뭐라 그러지? 왜냐면 얘는 도래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이지만 얘는 이걸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잖아. 도래를 기준으로 그렇지. 봤을 때 같은 힘이 아니고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면 뭐야 말도 안 되지. 팽팽해지려면 이거 반대로 해석해. 반대. 그러면 똑같이 해봅시다. 똑같이. A를 보라 그러면은 총 몇 킬로그램짜리한테? 5kg짜리한테 가야 되는 힘이 얼마? 10. 이거 50g. 반대기 때문에 큰 거 자꾸 빼야 돼. 이거 10N 된다고. 그럼 얼마? 자꾸 아까부터 계속 2로 맞추는 거 같죠? 조작하는 거죠. 2m/s. 그러면 A라고 하는 것도 알자면 얼마? 4. MA니까 4m/s. 뭐 소리야? 4N. 4N. 오케이. B라고 하는 거 알자면 얼마죠? MA니까 6N인데, 자, 얘는 올라가거든요. 얼마? 2m/s 제곱을 가지고 얘는 내려가죠. 이거 뭐 없잖아. 얼마로? 2m/s 제곱이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T가 커요, 20가. T가 커요. 그렇죠. T를 빼고 20N을 뺏는 게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오려면은 T가 오케이 24 나와야지. 됐죠. 여기 마찬가지. 30이 커요, T가 커. 30이 크지. 그럼 30 빼기 얼마? T를 했는 게 6 나오려면 T가 24 나와야지. 그래서 24. 이게 아까 말했던 운동방정식인데 이 법칙을 응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칙. 이만큼 길다니까.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저 뒤에 비법 특강 내용 있잖아. 아까 설명했던 거. 1번이 이제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 설명했고, 밑에 그림 나오죠? 그림 나오죠? 또 한 가지 더 버전이 끼는데 이거 풀어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도로에 물체 3개 매달려있죠. 3개 매달려 있는 건데 이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근 분석하면 돼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는 것처럼 마지막 분석할 때는 얘만 받고 얘만 받죠. 네. 따로 나중에 결국은 따로 봐야 돼. 같이 보면 안 되고 따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차근차근 풀어보시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은 풀이 해줄게요. 이거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잘 푸실 거라 믿지만 틀릴 수 있어요.